오늘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스카이코트 집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관리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전부 다 맨션, 즉 철근 콘크리트 집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관리회사 하우스포트의 경우 목조가 99%였죠. 목조는 싫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카이코트 집을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집 도착입니다. 게이오센 시모타카이도역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집입니다. 시모타카이도는 니혼 대학이 있는 곳이죠. 자, 건물명이 스카이코트 시모타카이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스카이코트가 관리하는 건물들의 특징입니다. 맨션 이름 앞에 다 스카이코트가 붙어 있죠. 도쿄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런 건물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가진 건물이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1층에 코인 세탁소가 있네요. 이 코인 세탁소는 가게 간판이 없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닌 이 맨션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집에 세탁기 놓는 곳이 없다는 거겠죠? 들어가 봅시다. 우편함이 굉장히 많은데 이 건물에 총 200호실이 있다고 합니다. 네, 택배 박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 로비에 재밌는 게 붙여져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불법 투기한 사람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불법 투기는 범죄입니다. 일본도 불법 투기 문제가 꽤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불법 투기가 그렇죠. 자, 이 맨션은 200호실이나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2개나 있네요. 타워 맨션이 아닌 일반적인 맨션치고는 드뭅니다. 엘리베이터 자체는 6인용, 가장 일반적인 규격의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일본 맨션은 이렇게 오픈식 복도로 된 곳이 대부분이죠. 월세 62,000엔, 관리비 없음. 하지만 사실 월세 전부 포함된 집입니다. 들어가 보죠. 네, 현관 바로 오른쪽에는 수납장이 있습니다. 신발 수납장하고 옷 수납장이 겸용이네요. 주방은 인덕션 7구짜리입니다. 싱크대도 이 정도 넓이면 1인용으로 충분하죠. 그리고 밑에는 수납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찬장에도 미니 수납장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냉장고를 놓는 공간이 있네요. 네, 화장실은 비즈니스 호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세면대랑 변기, 욕조가 같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일본에서는 산텐 유니토 바스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호텔에서 이 산텐 유니토 바스를 채택하는 이유는 청소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임대집에서 이 산텐 유니토 바스를 채택하는 이유는 좁은 집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공간을 절약하면 방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1LDK나 가정집은 이땐 유니토 바스 혹은 토일렛 바스 배치의 형태가 많습니다. 공간적 여유는 충분하고 2명 이상에서 사는 경우가 많으니 한 명이 화장실에 있으면 다른 한 명이 씻지를 못하니까 분리시켜 놓는 거죠. 네, 그리고 문 쪽에 타월을 볼 수 있는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이제 방을 보겠습니다. 네,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의 방입니다. 벽에 거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에 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방 형광등은 입주자가 구매해야 하죠. 안타깝게도 모니터 인터폰은 아니네요. 에어컨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요즘 에어컨 없는 집은 드물죠. 방에 콘센트는 총 4개가 있습니다. 넉넉하네요. 방 크기를 재고 싶은데 줄자를 안 가져왔기에 아이폰 측정 어플로 한번 재봤습니다. 대략 가로 2.43m, 세로 3.33m, 높이 2.25m인 방입니다. 자, 이 집 도면을 한번 봅시다. 월세 62,000엔, 관리비는 없네요. 원룸이고 16.8평방미터, 5평 정도 됩니다. 건축년은 1987년, 35년 된 맨션이네요. 실키킹 1개월분 있고요. 레이킹 없습니다. 위치랑 집 내부를 생각했을 때 이런 집 레이킹 받으면 말이 안 되죠. 보증금은 없지만 당연히 보증회사 이용료는 있습니다. 보증회사의 초기 비용은 월세 플러스 관리비의 50%이고 매월 월세 플러스 관리비의 1.4%를 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여긴 보증회사 이용료 초기 비용이 31,000엔이고 들어가서 다음 야증 낼 때 62,000엔에 1.4%, 62,000엔 곱하기 0.014, 868엔. 이 868엔이 보증회사 이용료로 매월 발생합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린 하우스포트는 월세 플러스 관리비의 50%,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하우스포트는 1년마다 갱신해줘야 했죠? 즉 초기 비용의 50%는 1년 동안만 월세를 보증해준다는 거고 입주하고 1년 뒤에는 갱신해줘야 합니다. 갱신비는 일률적으로 만엔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증회사 이용료 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우스포트처럼 1년마다 갱신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스카이코트처럼 매월 조금씩 내는 경우가 있죠. 이 집의 경우 갱신 방식이 조금 더 저렴하네요.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것도 스카이코트가 관리하는 집들의 특징입니다. 24시간 안심 서포트를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16,500엔입니다. 그리고 열세 교환 비용, 여긴 22,000엔이네요. 29,700엔이나 그 이상 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코트는 화재 보험이 일률적으로 18,000엔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집의 초기 비용이 얼마냐? 288,700엔. 네, 월세의 4배가 조금 넘네요. 매월 발생하는 금액이 관리비가 없다고 62,000엔이 아니라 아까 보증회사 이용료 설명드렸죠? 62,868엔이 매월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네요. 네, 1층에 편의점이 있으면 무척이나 편리할 것 같지만 바퀴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1층에 음식점이나 편의점이 있으면 바선생님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편의점도 튀김기를 사용하니까요. 근데 사실 바퀴벌레는 진짜 케바케라서 저희가 이 집 무조건 바퀴벌레 나옵니다 라고 단정을 못 짓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여러 판단 요인이 있긴 하죠. 1층이 편의점이나 음식점인지 건물이 오래되었는지. 근데 제 경험상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전 세입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이웃집의 청결도가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살아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진짜 케바케인 거죠. 역으로 가고 있는데 자전거에 개가 3마리나 묶여서 대기하고 있네요. 게다가 한 마리 덩치가 엄청납니다. 일본은 입마개를 기본적으로 안 하죠. 참 순하게 생기긴 했는데 덩치가 압도적이라서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집은 게이오세 하츠다이역에서 6분인 집입니다. 여기가 니시 신주쿠인데 타워맨션하고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 고층 빌딩이 엄청 많습니다. 네, 다음 집 도착입니다. 스카이코트 하츠다이. 여기도 앞에 스카이코트라고 표시되어 있죠?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현관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박스도 설치되어 있네요. 엘리베이터는 6명이 정원이었습니다. 네, 월세 84,700엔, 관리비 7,300엔, 총 92,000엔인 집입니다. 들어가 보죠. 바로 오른쪽엔 신발장이 있네요. 넉넉합니다. 장식용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현관 바로 앞은 주방입니다. 주방 크기가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미니 드럼 세탁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원룸에서도 자주 보이는 녀석이지만 일본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일본은 풀옵션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최근 3년 내에 지어진 곳들 중 인터넷은 붙어 있는 곳들이 많지만 기껏해야 에어컨하고 인터넷 정도이고 그 외 가전 가구는 정말 드뭅니다. 수납장도 넉넉하네요. 공간이 충분하니 인덕션이 2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1구입니다. 대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1구가 꽤 크네요. 싱크대 공간도 충분히 여유롭습니다. 자, 욕실로 가볼까요? 네, 세면대하고 변기가 같이 있고 욕조만 따로 있네요. 변기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입니다. 수도꼭지를 빼서 사용할 수 있네요. 이게 은근히 좋죠. 특히 세면대 청소할 때 좋죠. 문은 끝까지 잠기면 자동으로 안 닫히게 고정이 됩니다. 세면대와 문과의 거리가 협소해서 씻을 때 불편하지 말라고 이 장치를 해놓은 것 같네요. 욕실입니다. 무채색의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위에는 건조봉이 설치되어 있네요. 실내 건조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드디어 방입니다. 방에는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플래시를 켜고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방이 아까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이 집은 21.4평방미터로 처음 집보다 5평방미터나 더 넓지만 그 크기를 주방이랑 욕실에서 다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방은 더 작아졌죠. 거기다 수납장이 방 안에 있고 깔끔한 사각형이 아닌 가구 배치가 애매한 다각형이기 때문에 더 좁게 느껴지실 겁니다. 수납장 크기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네요. 인터폰은 모니터 인터폰입니다. 콘센트는 총 2개.
창문도 2개고 베란다 창에는 안쪽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플로 재본 방의 크기는 가로 3.06m, 세로 2.11m, 높이 2.5m 정도 됩니다. 확실히 첫 번째 집이 더 넓죠? 도면을 보시죠. 월세 84,700엔, 관리비 7,300엔. C키킹 있고 레이킹도 있네요. 역시 니시 신주쿠. 나머진 열세 교환 비용만 빼면 이전 집하고 다 동일합니다. 그럼 이 집 초기 비용은 얼마일까요? 46만 4,770엔. 월세의 약 5배네요. C키킹, 레이킹, 중개 수수료까지 다 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집으로 가겠습니다. 겨울이 오는 지 5시만 되어도 벌써 어두워지네요. 저는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들려서 유즈차랑 김치나또 김밥을 하나 샀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미쳐버린 콜라보레이션. 근데 생각보다 이거 맛있었습니다. 역시 뭐든지 겉모습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의 대여 전동 킥보드, 번호판이 달려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네, 마지막 집입니다. 골목에 위치한 맨션이고 맞은편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관리실이 보이고 우편함 옆에는 역시 택배 박스가 설치되어 있네요. 엘리베이터 안쪽에는 대형 쓰레기 신청 방법이 여러 언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경치는 세 집 중에서 가장 좋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시 신주쿠역에서 3분 거리, 월세 93,500엔, 관리비 6,500엔, 총 10만엔인 집입니다. 현관 바로 왼쪽에는 신발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세탁기 놓는 곳이 있네요. 바로 안쪽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은 세면대와 같이 있는 형태입니다. 처음 본 집에서 변기만 따로 있는 형태네요. 반대쪽에는 주방입니다. 여기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1구군요. 왼쪽에는 냉장고 놓는 곳이 있습니다. 자, 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등이 없으니 매우 어둡네요. 방 자체는 첫 번째 집과 같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입니다. 크기는 가로 2.42m, 세로 2.96m입니다. 수납장은 두 번째 집보다 훨씬 여유롭습니다. 아쉽게도 여기는 모니터 인터폰이 아니네요. 벽에는 액자 같은 것들을 걸 수 있는 레일 후크가 있습니다. 콘센트는 3개가 있네요. 도면을 보시죠. 여긴 레이킹은 없고 열쇠 비용은 22,000엔입니다. 초기 비용은 40만 2,850엔. 월세의 4배가 조금 넘네요. 네, 오늘은 스카이코트 집 3군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첫 번째, 세 번째 집이 일본의 가장 일반적인 원룸 1K 집입니다. 스카이코트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맨션, 즉 철근 콘크리트라는 것입니다. 하우스포트랑 비교했을 때 단점은 역시 가격이죠. 무조건 C키킹이 있고 생활 서포터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스카이코트 말고 다른 관리회사 맨션들 소개해주면 안 되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굳이 스카이코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얘네가 해외 심사가 가능한 아주 대표적인 관리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을 타겟으로 아주 많이 입주시키고 있어서 매뉴얼이 매우 잘 잡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인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네팔 등등 외국인 전문 부동산에서 대부분 돈 여유 있는 유학생 손님을 여기에 입주시키려고 하죠. 물론 이 관리회사 말고도 해외 심사 가능한 곳 많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